안녕하세요. 중소민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재개발 주민 동의를 받고 있거나 후보지 또는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중서민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역세권 활성화에 따른 용적률 상향,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현재 인천은 추진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 지인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기준을 가지고선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인천시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용적률, 사업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의 용적률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에는 네 가지의 용적률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용어에 대해서 세 가지로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이 내용은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용적률에는 기준 용적률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용도지역별로 규정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용적률의 기본 기준이 되는 용적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허용 용적률이라는 것은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화하는 항목으로 적용되는 완화 용적률과 기준 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3300 클럽이라든가 일반 재개발 후보지 사업에 대해서 예상 세대 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데서 보시면 허용 용적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즉 용도 지역의 기준 용적률에다가 완화시켜서 기부 체납이라든가 다른 완화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완화해주는 그 용적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단 완화 용적률은 최대 2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용적률 플러스 완화시켜준 용적률을 합쳐서 허용 용적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상한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공지로 제공하거나 설치하고 또는 조성하여 공공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이죠. 자, 2종 같은 경우를 3종으로다가 종상향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할 때 허용 용적률 외에도 기부 체납 등을 통해서 종을 상향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합쳐서 상한 용적률인데 기준 용적률, 그 다음에 허용 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을 상한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용적률에 대한 용어의 정의죠. 자, 그러면 제가 4개라고 했는데 3개가 있고요. 자, 그 4가지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를 보면 1종 일반 주거지역, 용도로 보면 용도지역이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에 있는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용적률 체계가 여기 용적률 용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기준 용적률이라는 것이 바로 1종에서는 180%고요. 2종에서는 210%, 3종에서 230%,
준주거에서 230%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용적률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완화 용적률이 최대 2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 허용 용적률이 1중에서는 200%, 그 다음에 2중에서는 230, 3중은 250, 그리고 준주거 지역에서는 250%입니다. 여기에다가 공공시설 등의 공지로 제공하거나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또 상한 용적률을 준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상한 용적률 1중에서는 200, 2중에서 250, 그리고 3중에서는 275%, 그리고 준주거에서 300%까지의 상한 용적률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용적률이 또 있습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 이거는 국토부 기준으로 보면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기 법적인 상한 용적률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1종은 200%가 법적으로 최대 상한이고요. 그 다음에 2종은 250%, 그 다음에 3종은 300%, 그리고 준주거는 500%까지 법적으로다가 상한 용적률을 정해놨다는 얘기죠. 이거는 국회법이라고 하죠.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지금 현재 보면 상한 용적률인 200, 250, 275, 300%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건축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인 250%의 허용 용적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법적으로 3종을 가면 300%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법적 상한 용적률과 용도 지역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서부터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용적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세권 용적률 상향은 도시계획조례로다 인천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어떤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이나 광역시에서는 서울시의 그 기준으로 잡아서 자기 지역의 특색에 맞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인천에서는 규정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시의 운영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바뀌고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지금의 영상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이라는 것부터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즉, 역세권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역과 예정역까지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 가로구역이라는 건 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로다가 구분이 되어 있는 구역, 거기를 역세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역세권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역세권과 틀리죠.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이 역에서부터 반경 얼마 안에 있는 것이 역세권으로 하고 걸어서 몇 분 이내는 역세권, 직선거리가 몇 미터 이상이면 역세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도시계획조례에서 얘기하는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역세권은 출입구, 역을 들어가는 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출입구, 2번 출입구, 3번 출입구, 4번 출입구, 이러한 곳에서 출입구까지 가는 거리, 시간, 이런 것들로 다 역세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이나 국철이나 경전철을 타기 위한 승강장이라는 겁니다. 출입구가 아니라 승강장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으로 몇 메타, 직각으로 몇 메타, 직각으로 몇 메타, 이 안에 있는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구역을 앞으로 역세권 활성화에 따라서 용적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역세권 기준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바로 기준은 승강장 경계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리는 도대체 승강장 경계로부터 몇 미터인가? 이것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승강장이 있는 데는 250m,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환승 승강장이 있는 곳은 350m를 기준으로 해서 역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천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조례가 바뀌면서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이 기준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법적 용적률 상향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승강장 경계로부터 해당하는 거리 내에 있는 이 구역은 법적 용적률 상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법적 용적률이라는 것은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기억을 올리면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 그 다음에 준주거는 500. 이것이 법적 용적률이죠. 기준 허용 상한 용적률이 아니라 법적 상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는 거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에 20% 정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런 거죠. 자, 1종이 200이니까 200에 20% 하면은 240%까지. 그 다음에 3종이 300%라고 그랬잖아요. 3종에 20%까지니까 360까지. 만약에 준주거 같은 경우는 500%니까 600%까지의 용적률을 상향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은 같은 용도 지역, 1종 주거 지역에서 최대, 2종 주거 지역에서 최대, 3종 주거 지역에서 최대라는 그 틀 안에서 용도 지역이라는 틀이 바뀌지 않는 데서의 상한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는 이러한 용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용도 지역 자체를 변경을 시키는 용적률 상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용도 변경인 거죠. 그래서 종상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이 준주거로 바뀔 수도 있고 상업지역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공기여율이 그거에 따라서 종상향으로 해가지고 용도 변경해서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공공기여율을 정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거죠. 종상향은 1종 주거지역이 2종이나 3종으로 바뀔 수도 있고 준주거로 바뀔 수 있고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 2종, 3종 준주거도 마찬가지로 근린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바로 이 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3종으로 다 용도지역을 바뀌면 이 바뀌는 게 10%까지는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증가 용적률의 50% 환산이라고 그랬죠. 250에서 300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으로 바뀌니까 50%가 증가가 되는 거죠. 이 중에 25%를 공공기여로다가 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종 같은 경우가
준주거로도 바뀔 수가 있고 2종이 근린상업시설로 바뀔 수 있고 2종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의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000%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 법적 상한이 250%잖아요. 이것이 용도지역의 종상향이 된다면 최대 일반 상업지역까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50%의 법적 상한이 1000%로 바뀌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750%의 용적률이 상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50%의 용적률이 상향이 된 것 중에서 증가 용적률의 50%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바로 역세권 용적률 상향 중에서 종상향으로 해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현재 인천에서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 곳, 그리고 주민동의를 받고 있고 인천의 2023 재개발 후보지 42개 구역,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플러스 되는 구역에 있는 소유자, 이런 분들은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대부분인 곳에서 최대 일반 상업지역인 1000%까지 갈 수 있고 준주거는 5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린상업시설 상업지역은 800%까지. 이렇게 용적률 상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비록 늘어난 것 중에서 50%는 공공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재개발 사업으로 용적률을 최대로 완화받아서 용적률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율도 좋아지고 추가 부담할 수 있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용적률 상향 자체가 아주 지금 인천에서 조례 규정이 언제 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죠. 인천은 지금 조례 개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법적 용적률 상향을 20% 하는 거에서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종상향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하고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서울처럼 역세권의 기준에서 승강장 경계로부터 이 거리를 몇 미터로 할 것인지가 아주 중요하죠. 250, 350으로다가 할 것인지 아니면 더 길게 300, 500으로 할 것인지 또는 줄여서 100, 200으로 줄일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역 주변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앞으로의 천지개벽이 생길 수 있는 개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상은 3개월 정도 전후로 돼서 이 조례가 개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발빠르게 낭만부동산에서는 이 역세권 활성화의 운영 기준, 조례가 바뀐 것에 대해서 빨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중서민인 지인들에게도 소개를 해서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